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제 삶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정말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자부했던 저였는데, 한땐 제 자신의 삶이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니었을까 고민했던 때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더 믿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니 결국엔 저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일을 제가 얼마 전 겪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상처도 많이 받았던 그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전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직장에 다니셨고 제 위론 2살 차 오빠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동네에서도 좀 특별한 곳이었는데요. 바로 저희 집이 온 동네 주민들이 죄다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슈퍼나 카페였냐고요? 아니요. 저희 집은 그저 평범한 가정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 살면서 온 동네 사람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셨답니다.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초대해 밥도 먹이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렇게 정을 나누셨죠. 그러다 보니 제가 태어난 후부턴 정말 자연스럽게 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집에 오고 가시곤 했습니다. 어릴 땐 그런 엄마,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굳이 왜 우리도 잘 사는 형편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전엔 엄마한테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엄마, 어제 사다 놓은 빵 또 다른 사람 나눠준 거야? 아니, 그걸 나눠주면 어떡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엄마랑 아빠 맨날 남한테 퍼주는 건데. 어제 너한테 물어봤더니 너 안 먹는다고 했잖아. 그냥 놔둘 바엔 먹을 사람이 먹는 게 낫지. 그리고 민경아,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니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나중에 그게 다 복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어. 이 세상 너만 혼자 사는 거 아니다. 그땐 엄마 이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한테 나눠줄 바에 차곡차곡 돈을 더 모아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부모님은 왜 자꾸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빠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 엄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때 오빠네 학교가 급식실 공사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야 했던 거였습니다. 아빠도 일찍 출근하시다 보니 도시락은 그냥 컵라면을 사서 가지고 가야 하나 싶었는데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집 앞에 누가 도시락을 싸다 놨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녁에 집에 가면 누군가가 저녁 반찬을 챙겨선 집 앞에 놓고 가곤 했고요.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매일같이 왔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상황을 알게 된 동네 주민분들이 저희 걱정에 도시락이고 반찬이고 죄다 챙겨주신 거였죠. 집 옆 슈퍼 아주머니는 제가 슈퍼에 들어가면 슬쩍 과자 하나를 얹어주시기도 했고요. 어? 저 이거 안 골랐어요, 이모. 알어. 오늘 들어온 건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나 가지고 가. 저 우유도 가져가서 먹고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우유도 가지고 가. 네? 아니에요. 그냥 사갈게요. 아이, 뭘 사가긴 사가. 얼른 가져가. 엄만, 엄마 많이 괜찮아지셨지? 엄마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아빠도 잘 챙겨드리고. 그때 살던 동네는 정말 누구 하나 잘 산다고 말할 정도도 아니었고 다들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안쓰러운 저희를 위해 어떻게든 뭐라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전 나누는 사랑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그때 딱 알게 되었죠. 그 다음부턴 집에 누가 오더라도 정말 살갑게 대하게 되었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베풀게 됐습니다. 아마 이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자주 얘기를 나누게 되며 저도 그런 스킬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오빤 좋은 대학을 나와 탄탄한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본가 주변에 취직하다 보니 엄마 아빠 계속 살았지만 전 간호대 졸업 후 간호사가 되어 종합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홀로 나와 자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일을 시작하면서 초기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업무 자체도 엄청 꼼꼼하고 세심하게 봐야 하고 사람 자체가 예민해질 때도 많았답니다. 일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바로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있다 보면 본인 가족이 더 아프다며 급하다며 먼저 봐달라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사가 너무 아프다며 따지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한 번은 한 환자가 실수를 해서 배드에 여기저기 오염물이 잔뜩 묻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나이트 근무를 하고서 인계를 한 뒤에 마침 딱 퇴근을 하려던 시간이었거든요. 같은 병실에 쓰던 다른 환자 보호자가 와선 얘기를 해주면서 알게 되었죠. 이걸 어쩌나 하다가 마침 제가 바로 퇴근도 하려고 했던 상황이라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선 제가 치워주겠다고 치워줬던 적도 있었네요. 솔직히 냄새도 그렇지만 그 환자분께서 혼자서 어떻게든 치워보려고 하셨었는지 치우시다 여기저기 많이 묻어서 좀 심하게 엉망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묵묵히 치우고 있으니 그 환자분께서 내내 미안하다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선생님.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 괜찮아요. 아직 몸이 다 나으신 게 아니라서 이러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서 퇴근을 했는데 다음에 출근하니까 간호사실에 대본과 몇 상자가 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전에 그 환자 보호자였던 아들이 감 수학기인데 어머니가 입원을 하셔서 간병하다가 급하게 집에 갔다 오는 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열심히 수확한 감을 나눠주려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든 날도 많았지만 반대로 사람 때문에 치유를 입었던 날들도 많았답니다. 간호사 일을 하면서 사람 사이의 정을 느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이직을 하게 됐고 좀 작은 규모의 병원 간호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가 연령층이 좀 높은 동네이다 보니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이 높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엔 어디가 뚜렷하게 아파서 오시기보단 두루뭉술하게 여기저기가 아프고 쑤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다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았죠. 어떤 할아버진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엄청 짜증을 내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나 접수 좀 해줘. 할아버지, 성함 말씀해 주세요. 나 몰라? 아유, 어제도 왔는데, 이름을 왜 몰라? 대뜸 자신을 모르냐며 화를 내는 그 할아버진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진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와선 진료를 받기 전까지 내내 화내고 짜증내고 주변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자꾸 시비를 거시는 바람에 그 병원에서도 난감해하던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좀 일찍 출근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가 병원 문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직 병원 문을 열 시간이 아닌데 웬일로 오셨나 해서 전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역시나 그 할아버진 대뜸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전 흔들리지 않고 병원 문을 열고 나서 할아버지께 따뜻한 유자차를 타서 드렸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직 진료 시간이 안 돼서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따뜻한 유자차 드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얼른 제가 난방도 틀어드릴게요. 그때부터 전 그분이 짜증을 내시든 화를 내시든 늘 웃는 얼굴로 응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엔 병원에 오실 때 슬쩍 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싸오시더니 그걸 나눠주시더라고요. 아마 그 할아버지도 혼자 사셔서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병원 일을 하며 늘 환자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린 꼬마들이 오면 준비했던 비타민을 주면서 달래주기도 하고 안아서 토닥여주기도 했죠.
특히나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 치료를 대충 받고 가시려는 분들이었어요. 하루는 일을 하다가 손을 많이 다쳐서 병원에 오셨는데 사실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좀 큰 병원에서 봉합을 해야 할 정도로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셔선 그냥 소독만 하고 약을 처방만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주머니 탈탈 털어서 병원비를 결제하셨는데 전 그 모습이 이내 마음에 걸려 사비로 붕대며 연고며 사가지고 쥐어드린 적도 있었네요. 저기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꼭 집에 가셔서 소독하시고 염증 심하거나 그러면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아셨죠? 간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 제가 가지고 가도 되겠어요? 네, 괜찮아요. 꼭 병원 가셔야 돼요. 이거 그냥 두면 잘 안 아물 수 있거든요. 소독도 꼭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요. 다른 거 오염된 거 만지시고 만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유, 이왕 오신 거 봉합하러 가시면 좋은데 관리 꼭 잘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손에 쥐어드린 붕대와 연골 잡고서 몇 번을 감사 인사를 하시는데 정말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물론 병원비가 비싸다며 엄청 화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을 아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힘든 일이 있어도 더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바래서 그랬다기보단 그분들의 삶이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정말 좋게 봤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그 병원에 왔던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병원에서 사실 말도 많이 안 하고 오는지 가는지도 잘 모를 정도도 인사도 잘 안 하고 직원들과도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하는데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저 선생님,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주말이요? 별일 없긴 한데 왜요? 저 주말에 의료봉사 가는데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나 해서요. 전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냉정하고 차갑게만 보였던 그 의사 선생님이 의료봉사를 간다고 하니까 무척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주말에 의료봉사를 가고서 전 진짜 열심히 봉사를 했답니다. 보니까 시골에서도 정말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가서 직접 진료도 보는데 정기적으로 가시는 모양이었어요. 봉사를 할 때 모습은 병원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살갑게 잘하는지 많이 놀랐답니다. 아유, 어머님, 약 잘 드시라니까. 이렇게 안 드시면 또 아프다니까요. 저 자꾸 얼굴 볼 거예요? 저 안 보는 게 좋다니까. 에이, 우리 의사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 그러지 뭐. 아프면 나 다음에 어머니 안 봐요. 다른 무서운 선생님들 오라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까 다음엔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차 한 잔씩 마시며 보면 좋잖아요. 아셨죠? 다음에 꼭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이번엔 꼭 약 제때제때 먹을게요. 말수도 없고 조용했던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진료를 보시는데 참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인감이 넘치는 모습에 제 마음도 점점 열리는 것 같았죠. 그 후로도 그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몇 번 더 의료봉사를 가자고 제안했고 그러면서 저희는 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뜬금없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연애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사실 전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나이도 저보다 3살 많았지만 제 또래이고 같이 봉사도 다니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전 간호사,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에 집안 대대로 의사라고 하는데 저와 연애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에 거절을 했었어요. 전 간호사고 선생님은 의사시잖아요. 저랑 자주 봐서 그런가 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선생님이 간호사면 뭐가 어때서요? 전 의사 간호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경 씨랑 저랑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직업이 무슨 상관이냐며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에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안 자체도 의사 집안인데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 생각보다 참 끈질기더군요. 제가 그렇게 거절을 해도 그 후로도 계속 만나자고 연애하자고 자꾸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이 흔들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나고서 다들 퇴근하려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고열에 시달린 아이를 얻고서 한 아버지가 병원에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그러더니 진료를 볼 수 있겠냐고 사정을 하셨답니다. 그때 다들 진료가 끝난 시간이라 너무 난감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최 선생님, 저분 접수해 주실 수 있으시죠? 부탁드릴게요." 그러더니 입었던 옷을 정리하고 바로 아이 진료를 봐주셨습니다. 솔직히 그전까진 그런 적이 있어도 근처 다른 병원을 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딱 그런 모습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날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절 데려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는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주절주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나서 저한테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인생도 별거 없죠? 남들이 보면 사실 의사라고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라는데 사실 저도 별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민경 씨랑 똑같이 평범한 학창 시절 보냈고 퇴근하면 저녁에 뭐 먹을까 고민도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라고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그러니 제 직업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저라는 한 사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만 저 신체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제 직업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거 말고 저 김석준이란 사람만 봐달라고요. 저 민경 씨 포기 안 합니다." 늘 말없이 진료만 묵묵히 봐왔던 이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콩닥거렸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 역시 그 남자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아버지를 따라 해외 의료봉사도 많이 다녔고 이렇게 국내에서도 의료봉사를 자주 다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가까이서 보며 정말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좀 몸 상태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체한 것처럼 속도 안 좋고 왜 이러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테스트기를 써보니 임신이더라고요. 정말 전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남자친구는 이 얘기를 듣더니 누구보다 뚫듯이 기뻐하더라고요. "민경아, 우리 결혼하자. 안 그래도 난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고 싶었어. 하늘에서 우리 빨리 결혼하라고 하는가 봐.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당장 결혼하자."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 역시 너무나 좋았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이 남자와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바로 저희 집에 인사를 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렇게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정말 많이 놀라셨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보고선 괜찮은 사람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사실 저희 집에선 큰 반대를 하진 않았지만 전 다른 걱정이 있었죠. 바로 남자친구 집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였습니다. 그렇게 첫인사를 가게 됐는데 남자친구 집에 가기 전부터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 옷 중에서 제일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챙겨 입고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 가게 되었어요. 처음 남자친구네 집에 들어갔을 때 절 반겨준 건 바로 남자친구의 아버지였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난 석준이 아빠입니다. 편하게 들어와서 앉아요. 감사합니다. 최민경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편히 말씀 놓으세요. 이거 과일 좀 사와봤는데요. 아이고, 뭘 이런 것까지. 고마워요. 얼른 와서 앉아요. 그렇게 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자리에 앉고 나서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말 편하게 하라고 하니까 편하게 할게. 석준이 말로는 아이를 가졌다는데 그럼 결혼식을 좀 일찍 올려야겠네. 네? 아, 그럼 저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아, 우리야 석준이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허락해야지. 안 그래, 여보?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지의 물음에도 남자친구 어머니는 묵묵부답 대답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오히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아버지가 당황해하며 말을 돌리더군요. 어쨌건 앞으로는 편하게 생각해. 결혼 준비 석준이랑 잘 생각해서 결정하고 우리가 딸을 시집 보내보긴 했는데 결혼 준비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 아버지, 그건 걱정 마세요.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잘해볼게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날카롭게 저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그 첫 마디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구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누가 결혼 허락을 한다고?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 지방에서 직장 다니고 계세요. 참, 그래 뭐 간호사라고? 들어서 알겠지만 석준이 아빠도 의사고 누나도 의사고 얘도 의사고 할아버지도 의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혼할 때 뭐 준비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그쪽 집안에서 네가 알고서 결혼하겠다는 거니? 그러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며 남자친구 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준비라긴 뭘 준비해?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엄마 왜 그래요? 저희가 알아서 결혼 준비한다고요. 알아서 준비하기 뭘 알아서 준비래. 결혼이라는 게 어디 니들 둘이서만 하는 거야? 결혼은 집안 대 집안.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야. 아무리 니들이 젊다지만 그 정도는 알아야지. 얘, 너 임신했다 그냥 쪼르르 오면 결혼이 쉽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은 아니다. 난 솔직히 네가 그렇게 반갑지가 않구나. 내 의견 얘기했으니 참고하고 이만 가보거라. 그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휑하니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남자친구 아버지 미안하다며 얘기를 하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를 쫓아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대대로 의사 집안이고 잘 사는 집안이니 반대를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제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겨우 남자친구와 함께 그 집을 나오고서 전 크게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 결혼 정말 해도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제 마음을 다잡아줬던 건 남자친구였어요. 민경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우리 엄마 설득할 거고 안 돼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렇게 어머님이 반대하시는데 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많이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 마. 난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너랑 결혼할 거니까 딴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 속으론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도 많았지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 남자친구 앞에서 불안한 속내를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간이 지났지만 예비 시모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예비 남편은 어떻게든 설득해보겠다며 얘기를 했었고 안 된다면 결혼식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선 양가 부모님께 당당히 허락을 받고 행복하게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참 상황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누구지 하고 받아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비 시모였답니다. 나 석준이 엄마예요. 혹시 오늘 시간 돼요? 아, 어머님, 네, 시간 됩니다. 근데 무슨 일로? 뭐 그래도 한번 다시 만나긴 해야 할 것 같아서 여자끼리 할 말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죠.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 근처 카페에서 볼까요? 갑작스런 전화에 무슨 일인가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첫 만남 이후 저와 한 번도 다시 만나지 않았으니 뭔가 물어볼 말이라도 있어 그런가 아니면 끝내 반대를 하시려고 이러는 건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약속한 시간에 카페에 앉아 예비 시모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시간이 딱 되자마자 예비 시모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어, 많이 안 기다렸죠? 전화 받고 좀 놀랐을 텐데 석준이한테 전화번호 물어보니까 하도 안 알려주길래 내가 좀 알아봤어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뭐, 그러지 뭐. 그렇게 자리에 앉아 전 잔뜩 긴장을 한 채로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모가 가방을 열더니 무슨 봉투 하나를 꺼내며 제 쪽으로 쓱 내밀더라고요. 전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 어머님, 이게 뭔가요? 1억이야. 이 정도면 애 키울 정도는 될 거고, 뭐 어차피 애 만든 거 우리 아들 책임도 있겠지만 그쪽 책임도 있을 테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기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라고 주는 거지. 네? 뭐라고요? 전 예비 시모 입에서 나온 말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였어요. 말 그대로 예비 시모는 저와 예비 남편이 헤어지도록 이렇게 돈까지 챙겨서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했던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 눈물도 안 나더군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돈까지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헤어졌어야지. 솔직히 간호사랑 의사가 말이 돼? 우리 집안 보고 접근했나 본데 남편하고 우리 아들 순진해서 뭘 모를지 몰라도 난 아니지. 네가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 집에 시집 오려고 하는지 난 다 알아. 그래서 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거에 양육비니까 애 낳던지 어쩌든지 알아서 하고 더 우리 아들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더러 이 돈 받고 헤어지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 정도 공부는 해봤으니 머리가 안 돌아가진 않을 것 같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지 않어? 난 우리 아들 그런 집안에 장가 보낼 생각 없고 며느리도 웬만하면 능력 좋은 애로 두고 싶어. 근데 그쪽은 그런 게 아니잖아. 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잘난 집안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놓고 남의 삶을 이렇게 까내릴 수가 있는지 정말 화가 나고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고 그리고 어른이었기 때문에 전 최대한 침착하게 마음을 꾹 눌러 담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돈으로 절 설득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 일은 전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뭘 없는 일로 해? 내가 돈 주겠다잖아. 어차피 너도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결혼도 하기 전에 덜컥 애부터 갖는 거 보면 안 봐도 뻔하지 뭐. 그래도 자존심은 꽤나 있는 모양인데 이 돈 받고 네 자존심 챙기려고 하면 석준이한테 헤어지자고 해. 설마 반대하는 집안에 꾸역꾸역 시집 올 생각은 아니겠지? 그럼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만 가마.
다음엔 너 만나는 걸로 안 끝내. 다음엔 너희 부모님 만날 거야. 너희 부모님 이 꼴을 보면 행복해 하시겠니? 그 전에 네 선에서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그러더니 예비심은 그대로 그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순간 전 너무 당황해 미처 예비심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끌어다가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와보니 이미 예비시모는 차를 타고 떠난 상태였어요. 그때 제 손에 쥐어진 돈 봉투를 보는데 진짜 그제서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 이렇게 막 무시당할 정도로 막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런 시선으로 절 볼 수도 있었겠지만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전 그 길로 차에 타선 어디론가 향했어요. 가는 내내 떨리는 마음을 겨우 달랬답니다. 그리고선 도착한 곳에서 크게 심호흡을 하고선 초인종을 눌렀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예비 시댁이었죠. 예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예비 시부가 깜짝 놀라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아니, 민경이 아니냐?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길? 어머님 계시나요? 그런데 여보, 민경이가 왔는데? 그렇게 전 예비 시댁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선 방에 있던 예비 시모도 화들짝 놀라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보며 다급하게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너 여기를 어떻게... 아니,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고.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시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아, 그래, 알았다.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얘가 어떻게 이 저녁에 여기로 와? 아,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고. 여보, 나 얘랑 밖에서 얘기 좀 하고 올게. 나가서 얘기를 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경아,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설명해봐라. 이 저녁에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유, 뭘 그렇게 궁금해. 얘, 너 뭐하니? 얼른 나와. 아니,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 민경아, 무슨 일이냐고.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예비 시부는 절 끌고 나가려는 예비 시모를 말리고선 저에게 얼른 얘기를 해보라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하고 돌아오는 예비 신랑도 그 모습을 보고선 깜짝 놀라 했어요. 그날 약속이 있어서 절 만나지 못했었는데 딱 제가 예비 시댁에 들어와 있는 걸 보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민경아, 너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로 왔어? 석준이 왔구나. 아니, 민경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어. 그래, 민경아, 얘기 좀 해봐라. 무슨 일이냐? 영문을 몰라 저만 바라보고 있는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 옆엔 당황한 표정의 예비 시모가 계속 제 팔을 밖으로 끌고 있었어요. 딱 보니 예비 시모가 단독으로 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바로 가방 안에 있던 돈 봉투를 꺼내 들고 예비 시모에게 다시 쥐어줬어요. 그걸 보고선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이 더 당황해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뭐냐? 아니, 이게 뭐야? 어머님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 이 돈 필요 없어요. 결혼 반대하시는 거 알았지만 저한테 이 돈까지 쥐어주실 정도로 반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요, 환영받는 집안에 행복하게 결혼하고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니 저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뭐?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집안이 부족하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전 저희 집 한 번도 부족한 집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 절 정성을 다해 키워주셨고
부모님 두 분 모두 삶의 최선을 다해 사셨거든요. 저 역시 제 인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저 역시 이 결혼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이 엄청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예비 시모가 당황해하며 해명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이 사람을 돈으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아니, 당신도 그렇잖아. 어? 당신도 이왕이면 좀 괜찮은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좋지 않어? 딸 시집 보낼 때 뭐 안 그랬어? 사돈댁 좋은 사돈댁 만나 좋다며. 당신도 그래 놓고선 왜 그래? 그게 어떻게 그 소리가 돼? 어떻게 남의 삶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 당신이 그러고도 자식 키우는 엄마야? 어? 내가 뭐 어때서 내 아들 더 좋은 환경에 장가 보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당신하고 석준이도 반성해야 돼. 얘가 무슨 생각으로 접근했는지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해? 그 말에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은 더욱 어처구니 없어하며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비 시부는 더욱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야? 지금 어떻게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해? 당신 뭐 얼마나 잘난 집안에서 시집 왔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당신은 농사꾼 딸이었잖아. 당신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맏딸이었으면서 어떻게 민경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그거랑 같어? 난 당신이랑 연애 결혼 그거랑 뭐가 다르다고? 그럼 당신도 내 집안 보고 결혼한 거였어? 그래? 그런 거였냐고? 석준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했는지 당신 그걸 보고서도 그 말을 해? 석준이 학창 시절 내내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고 위축돼서 사는 거 당신 걱정했었잖아. 그런 석준이 하루하루 행복해하고 웃으며 지내는 거 보면서 누구보다 좋아했던 거 당신 아니야. 근데 석준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민경이한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사과해. 아니, 여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아니, 그거야. 나하고는 다르지. 예비 시모는 끝까지 자신은 잘한 일이라며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신랑까지 나서서 예비 시모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의사였을 때 엄마는 뭐였어요? 엄마도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잖아요. 엄마 각오는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민경이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저 엄마가 반대하시든 안 하든 상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볼 생각하지 마세요. 뭐? 아니, 석준아. 아니, 엄마 널 위해서. 절 위해서 뭐요? 엄마 위해서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가 꼭 되라는 의사까지 됐어요. 지금까지 말 안 들은 적 없고 저 정말 엄마가 바라는 대로 살아왔다고요. 근데 어떻게 제 행복까지 이렇게 뺏으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더는 못 참습니다. 저 민경이랑 결혼할 거고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 거예요. 아셨어요? 아니, 석준아. 그렇게 예비 신랑은 제 손을 붙잡고서 예비 시댁을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면서 등 뒤로 예비 시모가 내내 예비 신랑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예비 신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냉정하게 나와버렸어요. 나오고 나서 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가 자신의 남편이 품을 버리고 결혼하길 원하겠어요? 그날 나와선 예비 신랑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전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절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예비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와서는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어요. 정말 내가 대신 사과하마. 석준이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석준이랑 같이 결혼했으면 좋겠구나. 우린 신경 쓰지 말거라. 그리고 난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마음 많이 상했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마. 그렇게 예비 시부께선
저에게 계속 사과를 하셨어요. 그 후 예비 신랑은 집에서 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예비 시모는 부르지 않겠다고 통보까지 했고요. 예비 시부 역시 그 후로도 여러 번 예비 시모에게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제서야 예비 시모는 저에게 사과 아닌 사과를 하셨답니다. 억지로 하신 것 같았지만 더는 반대를 하지 못하셨죠. 저에게 사과를 하시겠다며 자리를 마련했을 때 전 고민하다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부도 다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예비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단 말을 겨우 내뱉으셨어요. 민경아, 내가 좀 미안하다. 당신 똑바로 얘기 못해? 사람 마음에 그 상처를 그렇게 줘놓고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그것까지 똑바로 말 안 하면 당신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실은 내가 석준이 중매해준다고 해서 그거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비 시모의 말에 예비 신랑은 황당해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전부터 선자를 계속 말을 해왔나 보더라고요. 엄마 설마 그때 그 병원장 딸? 그 사람 나더러 만나라고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돈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수가 있냐고.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인 도대체 무슨 죄야? 아니 난 네가 그 좋은 집안 딸까지 마다하는 게 다 민경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아휴 그래서 나도 순간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야. 민경아 미안하다. 정말 내가 미안하구나. 당신 똑바로 사과해. 아들 결혼 자리 왜 당신이 그렇게 참견을 해? 당신이 아들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아휴 내가 잘못했다니까. 민경아 미안하다. 네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해서 나도 많이 혼났어. 정말 미안하구나. 니들 결혼 앞으로 반대 안 하마. 정말 미안하다. 예비 시모는 정말 좋은 집안 딸 중매 자리가 들어오니까 그게 욕심나 저에게 그렇게까지 한 거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나니까 더 허탈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날 모든 사실을 알고서 시모의 사과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저흰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저희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과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 하시긴 했지만 예비 신랑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걸 이해해 주셨죠. 그 뒤로 저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흰 그렇게 부부가 되었답니다. 사실상 그전까진 시모가 시댁에서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저희 결혼식 후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어요. 저흰 시댁에 자주 가진 않습니다. 남편이 시모를 보기 껄끄럽다며 자리를 피하거든요. 대신 밖에서 시부와 종종 만나며 저녁 식사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몇 번 저희끼리만 만나다 보니 시모가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오신 적이 있었어요. 민경아, 그 어제 다 같이 모여 저녁 먹었다면서? 네 어머님. 남편한테 어머님께 연락하라고 했는데 아유 석준이 아직 내가 미운가 보다. 너도 내가 많이 밉지? 그래 이해한다. 그래도 다음엔 나도 같이 불러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받고 난 후엔 제가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가끔씩 시댁에 가 밥을 먹곤 하는데 그때도 시부와 남편은 혹여나 자신들이 자리를 비우면 시모가 저에게 뭐라고 할까봐 시모가 아예 제 근처에도 오지 않게 단단히 보호를 해주신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에 가려고 하니 시부께서 시모한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민경아, 왜 네가 일어나? 몸도 무거울 텐데. 당신 뭐 하고 있어? 얼른 일어나 이거 치워야지. 하여간 며느리 또 잡으려고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민경아 그거 놔둬라. 내가 이따가 하면 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하면 돼요. 아유 됐다 됐어. 내가 한다니까.
괜히 나 한 소리 듣게 하지 말고 얼른 석준이랑 가라고. 그렇게 시모는 이젠 시부와 남편 눈치를 보며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시모도 저와 잘 지내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를 누구보다 신경 써주신 것도 바로 시모였고요. 손수 미역국까지 끓여오시고선 절 많이 신경 써주셨죠. 민경아,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니? 많이 지치니? 지쳐도 밥은 좀 먹어야 돼. 어여, 한 수저라도 들어. 어머님, 이걸 다 해오신 거예요? 매일 이렇게 반찬 해오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힘들긴. 우리 며느리 먹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얼른 먹어. 애는 내가 좀 봐줄 테니까 좀 쉬고. 너 저녁에도 한숨도 못 잤지? 먹고 푹 쉬고 있어. 애는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시모는 제 산후조리까지 손수 챙겨주시며 절 누구보다 아껴주고 계십니다. 사실 요즘 시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시는 것만 보면 저 역시 시모에게 마음을 열고 잘하고 싶지만 그때의 상처가 커서 그런지 아직은 제 마음이 다 열리진 않는 것 같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기본 도린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고 존경하는 시아버지 아내이기 때문에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잘하려고요. 남편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봉사를 다니며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봉사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 아빠가 되다 보니 어린 아이들의 그런 힘듦을 많이 털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이가 좀 더 크고 나면 남편과 함께 봉사도 다니며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보려고요. 시부께서는 항상 절 며느리로서 예뻐해주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답니다. 시모께서도 정과는 다르게 저에게 잘해주시고요. 남편과도 큰 트러블 없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동네 분들에게 저녁도 나눠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내미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사이가 오면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세요. 이제 저희 오빠도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좋은 새언니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결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어떤 누구도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나니까 누구보다 그런 역경을 이겨내니 더 남편과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인 것 같네요. 전 제 삶이 정말 행복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일을 누구보다 사랑하거든요. 저 역시 드라마 같은 사건들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도 받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며 제 주변도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이 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의료진 분들께 저 역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늘 생명을 위해 발로 뛰고 땀 흘리는 분들이 더 행복하시길 바라며 파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모든 분들의 삶이 더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